네, 이제 오늘 12월 27일이죠. 오늘 스터디 모임 이제 시작할게요. 네. 다음. 오늘 주제 하기 전에 이제 고려아연 관련돼서 기사가 몇 개 나와가지고 그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일단 고려아연이랑 MBK가 이제 이 유상증자를 가지고 서로 싸웠죠. 서로 싸워가지고 그거 관련된 기사인데요. 다음. 다음. 이거는 이제 위에 관련된 기사 내용이 이제 표로 나온 거고요. 다음. 그, 네. 결국에는 법원이 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재판장 김상원 수석부장 판사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미국 내 금속 재련소 건설 운영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작법인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른 자금 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지배권 구도에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지배권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번 신주 발행이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렇게 24일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됐죠. 자, 다음. 네. 이 최윤모 회장이 이 다보스 포럼에 간다고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도널드 트럼프도 참석할 거라고 하네요. 다음. 그리고 이 자료는요. 이 앞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 정보가 나와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위키백과에서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이제 국제 민간 회의라 나오고 이제 독립적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근데 왜 다보스냐? 스위스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한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음모론의 대로도 많이 얘기가 다뤄지는데 어쨌든 세계 무역 기구나 주요 7개국 회담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거는 원자재 굴이에요. 굴이고 이거는 쿠팡. 지금 이제 쿠팡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자, 쿠팡. 쿠팡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쿠팡이 미국 로비에 150억 원을 썼다고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상원 로비 보고서가 이제 쿠팡 아인씨가 4년간 총 1,075만 5천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21년 101만 달러에서 이제 지난해 387만 달러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검색 순위 알고리즘과 구매 후기 평점을 조작한 혐의 그리고 1,5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시기랑 겹친다. 그리고 이제 그 거물급 로비 업체들을 고용을 했는데 그 로비 업체가 뭐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출신이 이끄는 밀러 스트래티지 그리고 미국 로비 분야 매출 1위인 에이킨 검프 등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다음.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 요거죠. 100일만에서 387만 그거 관련된 표고요. 이 보시면은 지금 쿠팡은 미국 기술 기업이라고 이제 전직 백악관 비서관 출신 로퍼터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암참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인데 이 암참이 김범석 의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거를 부적절하다. 미국인 시민권자들 왜 부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영업정지, 쿠팡 영업정지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죠. 근데 영업정지가 힘들다. 일단 대형 플랫폼에 대한 영업정지가 사실상 전례가 없고, 그리고 쿠팡에 입점한 중소기업이나 배달 근로자 등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피해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힘들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
예, 25일 기사인데요. 갑자기 쿠팡이 뭐 외부 유출이 없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 보시면은 그 이제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을 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유출자는 뭐 또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뭐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가 일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뭐 이달 17일 유출자에게서 받은 진술서와 개인정보 유출에 쓰인 관련 장치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 근데 쿠팡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쿠팡이 일단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되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다음, 예, 여기도 보시면은 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의 증거가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고, 해당 유출자는 하천 정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가 없다. 하천에다가 버렸다는데 이게 하천이 뭐 중국인지 한국인지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민가합동조사단과 경찰도 쿠팡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지 못했다. 되게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예, 다음. 그리고 이 기사를 다루기 전에요. 저는 이 기사까지 계속 체크를 했는데 그냥 제자리를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기사를 계속 봐오고 있었는데 제자리를 빙빙 도는 것 같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자, 11월 24일,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정도 기사인데, 이게 거의 처음에 나온 기사인데, 그,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18일 오후 10시 52분이다. 이 개인정보 유출된 게, 그런 거 안 게. 그리고, 다음. 이거 이제 중국에서 고객 정보를 빼돌렸다. 이제 그렇게 빼돌렸다 이게 나온 기사예요. 3,370만 명 데이터 긁어모은 것. 다음. 이거는 이제 그 관련된 표고요. 자, 다음. 김범석 의장이 이미 주식을 일부 팔았다.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24년 11월이 되겠죠. 자, 다음. 예.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강한승 대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리고 20년 11월 쿠팡의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실적 성장세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나오죠. 자, 다음. 어, 그리고 이제 이 강한승 전 대표가 이제 미국을 가요. 미국 쿠팡 INC로 가버리고, 이제 박대준 대표 단독 체제 전환으로 나왔다고 하죠. 다음. 예, 이거는 이제 앞에 강한승 대표 관련해서 기사를 제가 또 갖고 왔고요. 이번 임기, 이번 임기는 26년 11월까지다라고 해서 이제 11월 13일에 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었네요. 자,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쿠팡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큰손들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12월 5일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이 보이시죠? 이게 17.35%라고 해가지고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 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그래서 뭐 AISI 뭐 어쩌고 인공지능 어쩌고 떠들었는데, 12월 5일이죠. 떠들었는데 저는 이거 쿠팡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1호의 최대 출자자가 누구냐? PIF다. PIF가 뭐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이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은 이 펀드에 450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리고 쿠팡에 투자했다.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위키백과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공공투자기금, 이제 이거 왜 갖고 왔냐면은 이 앞에 이거 PIF 이것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이 공공투자기금이 그 사우디 국부펀드라고 불리는데, 이 국부펀드는 201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인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가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은 쿠팡의 최대 주주가 아까 이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잖아요. 근데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게 자금을 제공한
주체가 PIF고 PIF를 운영하는 사람이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쿠팡의 최대 주주는 빈 살만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빈 살만 2022년 11월 기사고요. 한국에 왔었어요.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와가지고 이제 네옴시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아마 이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네옴시티 얘기만 하진 않았겠죠, 이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빈살만 왕자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지만 숙소로 옮겨주지 못했다고 한다. 고위 관계자에게 선물을 비행기에 놓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가져가시라고 말했던 후문이다. 이제 이 선물 뭘까 좀 궁금해요. 솔직히 뭐였을까 이게. 그리고 이 윤석열이 이상한 소리 했으면은 이 선물 도로 비행기에서 이제 못 가져가게 하고 집으로 도로 가져갔겠죠. 이거. 그래서 다음. 자, 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6조 1893억 원이다. 그리고 2013년 매출이 4,779억 원이었는데 이 로켓 배송을 시작한 게 2014년이고 매출이 3,484억 원으로 역성장을 했다. 영업 손실은 1억 5천만 원에서 1,215억 원으로 급증을 했다. 이제 돈을 잘 못 본 거죠. 근데 이때 비전 펀드가 10억 달러를 지원을 해줬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다음 해에 1년 만에 3배 이상 성장을 했고 이제 매출이 40에서 70% 기록을 했는데 이제 지출도 늘어나면서 2018년에 연간 적자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근데 이때 비전 펀드가 또 투자를 해줘요. 20억 달러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3년에 이제 창사 13년 만에 첫 흑자를 이제 달성하게 되죠. 그리고 2027년까지 전국 260개의 시군구 중 88%인 239곳에 물류 인프라를 이제 확장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가능한 거는 2021년 3월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기 때문이다. 그게 나오고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 쿠팡의 주주로 참여했고 추가 투자 지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쿠팡의 이제 실적 관련된 그 표고요. 이제 이때 투자가 비전 펀드가 첫 번째로 투자했고 이때가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때쯤 될 텐데 그 이후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진 거죠. 자, 다음. 자, 트럼프의 전 책사 이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나왔는데 이 사람 그 저번 시간에 그 고려 아연 우리가 다뤘을 때 그때 한번 나온 아저씨예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 자, MBK 파트너스의 그 투자자 중 하나로 중국 투자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게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며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향후 공정위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을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럴 이사 공화당 의원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 경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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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요.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연례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취소가 됐다. 그래서 가져온 기사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번 회의 취소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해석과 관련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회의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최근 쿠팡 정보 유출권과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취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이 기사를 설명드리기 전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쿠팡의 최대 주주가 빈살만이라는 것도 알아냈잖아요. 근데 왜 트럼프의 전 책사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공화당 의원은 뭐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 괴롭힘이 심각하다. 즉 다시 말해서 쿠팡을 그만 공격해라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 쿠팡은 빈살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연관된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손정이랑 빈살만. 그래서 그리고
그 두 사람과 미국 간에 뭔가 이벤트가 없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져온 기사가 이거예요. 이제 손정희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후에 미국을 방문해서 1,000억 달러를 내가 지불하겠다, 투자하겠다. 결국에 이제 돈 갖다 바친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2,000억 달러로 늘릴 수는 없냐? 그런데 이제 손 회장이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빈살만은 없냐? 빈살만도 있죠. 예, 18일, 11월 18일 현지 시간에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약속한 6천억 달러 그거를 1조 달러로 내가 늘리겠다. 내가 돈을 더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자, 다음. 그리고 이 기사는요, 이것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다. 이것 때문에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6천억 달러도 그 여기 보시면은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제 빈셀만 왕세자가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투자 규모가 1조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농담했는데 이 농담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면 1조 달러 투자했다고 하니까 농담이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어? 1기 때 이제 사우디가 트럼프 1기가 있었고 이제 지금 2기잖아요. 1기 때 사우디가 미국 제품 4,500억 달러 구매 약속을 했고 물가 상승분 고려해서 500억 달러 더 내면은 이번에 사우디를 가장 먼저 가겠다 얘기했는데 빈살만은 6천억 달러 돈을 더 드리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우디가 어디 투자하는지 그 정보가 좀 나오고요. 자, 다음.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쿠팡 관련해서 읽었던 기사랑 그리고 쿠팡에 관련된 그 핵심 인물들 관련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 본 건데요. 일단 15년, 18년 이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두 번에 걸쳐서 투자를 해요. 그리고 20년 11월에 쿠팡이 강한승을 CEO로 영입을 해요. 그리고 22년 5월 10일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리고 이 이후에 쿠팡의 실적이 이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2년 11월 17일에 빈살만이 한국으로 와요. 이때 와서 네온시티만 얘기하진 않았겠죠. 뭐가 또 얘기했겠죠. 그리고 2년 뒤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리고 그 달에 김범석 의장은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요. 그리고 12월 16일이 손정희가 트럼프를 찾아가서 이제 1,000억 달러 발표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년 4월 4일에 윤석열 정부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 달에 강한선 대표는 원래는 이제 26년 11월까지가 기간인데 임기인데 그 도중에 이제 사임을 해요. 그리고 미국 쿠팡 INC로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 2주인가 뒤에 이제 대선이 있어요. 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정보 뭐 어쩌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자, 쿠팡 18일 쿠팡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 무단 노출 인지 이거 일어난 날에 빈살만은 트럼프를 방문해가지고 자 6천억 달러로 합의를 본 거를 1조 달러로 내가 돈을 더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를 거슬리게 할 만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까지 튀어가가지고 돈을 더 주겠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자 이게 쭉쭉쭉 내려오시면은 자 12월 5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죠. 예, 뭐 AI 얘기 떠들었다는데 쿠팡 때문에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일 그리고 19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청문회가 열리고 그 미국인 바지사장 2명 불러가지고 막 박살을 내죠. 그러고 나서 19일에 한미 FTA가 둘은 취소가 돼요. 그냥 취소가 되고 그리고 4일 뒤에 자 트럼프의 전 책사 그리고 대열 이사 공화당 의원이 한국 쿠팡 좀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쿠팡이 외부 유출 없다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뭐로 보냐면은 그 개인정보 유출이 핵심이라기보다 그 쿠팡의 쩐주인 빈살만이 트럼프의 미국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 그게 핵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요. 이거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강한승 대표가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봤는데 윤석열과 한덕수랑 이제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6년 11월까지가 이 임기인데 그 대선 전에 이 사람이 그만 돋버려요. 돋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리거든요. 미국으로 가버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네, 이거 이 큰 손들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뭐 선을 긋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근데 쿠팡 자체에 정말 이슈가 있었으면은 쿠팡이 지금 한국에서 매출이 90%잖아요. 그러면은 이 큰 손들 입장에서는 뭔가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쿠팡 자체에 이슈가 있었다면. 근데 이게 그 정치적인 이슈, 이 개인정보 유출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쿠팡 관련돼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이 구리인데 예, 이거 구리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5분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네.